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더입니다. 자, 라이더와 함께하는 닦아는 후기. 저희 닦아는 후기는 그렇게 스포일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니까요. 이번에는 두 편의 신작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감독을 맡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임스 카메론은 제임스 카메론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터미네이터의 지금까지의 시리즈, 첫 번째 나왔던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2,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3,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뭐 이렇게 5개의 작품이 그 전에 있었죠.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저지먼트 데이, 터미네이터 2를 꼽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터미네이터 1.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임스 카메론을 벗어난 3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미래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다 별로였지만요.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이제 3, 4, 5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2 저지먼트 데이의 그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터미네이터가 제대로 된 정신적인 후속작, 그리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3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3, 4, 5를 다 스피노프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 2 정도만 보고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1을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물론 1을 보면 너무나 좋은 경험이겠지만 1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터미네이터 2에서 다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2만 봐도 사라 코너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존 코너가 탄생이 됐고, 미래 세계와 요즘 세계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 저지먼트 데이는 좀 과장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역대 최고의 스릴러 액션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SF 스릴러 액션 영화에서 터미네이터 2를 넘어서는 작품은 찾기 힘들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락 영화로서 완벽해요.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던 그 터미네이터 2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빌려봤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이번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보시면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본 소감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것은 역시 린다 해밀턴의 복귀. 네, 이게 가장 컸죠. 그 다음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의 활약도 매우 두드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재미없다는 생각은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터미네이터 2와 비교를 하자면 2보다는 못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조금 더, 정확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제작에만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줘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영화인데 그렇게까지 힘을 주지는 못했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설정과 연출, 스토리의 진행이라는 부분에서, 플롯이라는 부분에서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재미있는 오락 영화다. 전 오락 영화로서의 어떤 미덕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보면서 정말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정말 추격 장면도 많이 봤고 카 체이싱도 많이 봤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뭐 분노의 질주도 보셨을 테고, 뭐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영화, 뭐 그전에도 다양한 카체이싱이 나오는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봐도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정말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도 잘 녹여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의 미국,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헐리우드 영화의 화두인 것 같아요. 요즘의 미국이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조커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지금의 미국의 어떤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성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오락 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만큼 괜찮다. 다음 편이 나오면 또 볼 용의가 있을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전설이 돼버린 터미네이터 1과
저지먼트 데이에 비할 수는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와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 사이에서 찌부가 돼버린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돼버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날씨의 아이입니다. 저와도 되게 인연이 좀 깊은 작품이라서 저도 시사회로 가서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팔콤 시절부터 팬이었고요. 좋아하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어떤 영화,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별의 목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가지고 있는 느림의 미학, 어떤 독백의 정성, 그 다음에 그 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별의 목소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해요. 초속 5cm도 좋은데 초속 5cm는 사실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뭐 너의 이름은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 언어의 정원도 훌륭하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은 되게 훌륭해요. 근데 이번 작품 날씨의 아이는 제가 그냥 가진 인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이름은의 변주곡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너의 이름은의 영향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아주 깊게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날씨의 아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중에서 저는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라거나 어떤 영화의 상황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작품의 장르에 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가장 이질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이었느냐? 좋은 작품이에요. 여전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흔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미려한 하늘, 구름이며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는 빛이며 그야말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기라고 할까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잘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야자키 하야오 풍의 그런 연출들도 흡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장르적으로도 조금 더 다변화를 하려는 노력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좀 퇴행한 것 같다. 너의 이름은으로부터 뒷걸음질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리뷰해서 펼쳐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날씨의 아이는 지금 사실 원래 개봉이 9월 달에 개봉이 잡혀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 캐슬에서 이제 개봉을 연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작품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아시잖아요. 작품 때문이 아니라 이 시국 때문이었죠. 근데 결국 10월 말에 돼서야 날씨의 아이는 개봉을 했고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관객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너의 이름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흥행을 했던 영화고 1000만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너의 이름은에 비하면은 한 45% 정도 줄어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제가 볼 때 100만은 너끈히 들만한 작품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한 150만, 200만도 생각해 볼 만하겠다. 200만 정도 저는 분수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작품으로는 저는 뭐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너의 이름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의 이름은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카이계의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장점이고 특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건 단점이다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있었던 게 날씨의 아이에서 그대로 계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좀
전작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솔직하게. 하지만 좋은 영화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나시아이 재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재밌다고 말할 겁니다. 봐도 된다, 보러 가도 좋을 거다. 이 정도 애니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과연 차세대 주자라고 할 만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번 날씨의 아이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미야자키 하야오가 쌓아올린 금자탑은 정말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둘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충분히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그런 전설적인 영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춘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다음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날씨아이를 보고 후속작이 더 기대가 됐다라는 거죠. 제 리뷰에서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도 지금 말한 것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을 거고, 날씨의 아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와 날씨의 아이를 비교를 해서 그냥 말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 전 날씨의 아이입니다. 날씨의 아이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나 82년생 김지영이 둘 다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하우스 쪽으로 가면 지금 경계선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가 하나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경계선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리뷰를 기다리고 계신데, 네, 리뷰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의 아이는 좋은 작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보기 좋은 오락영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세한 거는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